안녕하세요. 격리TV 한나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도라 격리실무의 판도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격리실무 개인과의 출장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인지 네. 저희 구독자님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란 TV를 예전부터 저도 좀 봐왔는데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라고 하는 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회계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회사 대표로 지금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좀 주로 회계 업무 관련해서 우리 인강 찍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훌륭하신 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네. 구독자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격리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네. 얘기도 같이 나누고 같이 뭐 편안한 네. 시간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쪽 일을 되게 네.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격리 업무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비서를 했었어요. 이게 종합병원을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병원이랑 학회 이런 데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한 것 같아요. 비서를 오래 했는데 이제 29살이 딱 되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비서는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뭘 할까 이랬더니 제 친구가 갑자기 야, 아파트 관리소가 그렇게 한가하더라 이러면서 저를 야, 거기 격리를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왜냐면 전에는 제가 격리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격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편하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사무직종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사무직종하고 격리직종이 있길래 그럼 나도 격리직종의 월급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격리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서무라고 해요. 저기 아파트는 보통 격리 서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무로 입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격리로 좀 승진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학원 다녀서 격리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은 네.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특히나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 뭐 아파트나 그런 쪽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이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아무리 많아도 뭐 한 10명?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이 다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한 1000세대다. 네. 그러면 한 집에 뭐 어른이 한 3-4명만 있다. 그러면 한 3-4천 명이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장 바뀌지 않잖아요. 잘. 회사는 사장이 안 바뀌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떨까요? 동대표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해서 바뀌시고 임원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든 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는 이상한 사람은 있다가 옮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하면 회사에서 자르죠. 그쵸. 근데 집에 사는데 그 사람을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밖에서는 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는 조금 많은 걸 좀 내려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푸는 곳이 약간 관리사무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많다.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어쩔 때는 막 100통 이상도 전화를 막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입주단지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일반 회사랑은 조금 차별화되는 어려움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죽이러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뭐 연체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 법적이기 전까지 괴롭히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우리 집에 누가 테레비 리모컨을 조정을 한다. 그 니네가 와서 좀 봐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TV가 정말 바뀌는지 한 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었고, 재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3박 4일 이야기해도 정말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를 위탁관리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회사도 근무를 해보고 좀 프로그램 회사도 근무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계통으로는 한 18년? 거의 그 정도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뭐 입주민이 또 뭐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 마찬가지지만 회계는 모두 중요하지만 아파트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시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권 다 이렇게 싸움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재미있어요. 아파트도 다녀보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괜히 겁나는데요? 그럼 민원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네, 조금 조용한 데는 또 이상하게 조용해요. 근데 시끄러운 데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럼 되게 다양한 민원도 있었지만 이제 또 회계 쪽으로 돌아와서 뭐 일반 회사랑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계 쪽으로 특징 같은 거 알려주세요. 아파트는 그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매달 결산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정산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비용을 그 수입원이 관리비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비는 그 달에 발생한 것과 발생 예정인, 그러니까 발생 예정인 건 뭐냐면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료는 고지서가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근데 미리 걷어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 비용으로 걷어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달 결산을 합니다. 그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부가라는 작업을 해서 그 부가라는 작업을 통해서 입주민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사신다면 관리비 고지서 받으시죠? 그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부가 명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가 내역서를 만들고 고지서를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은행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조금 특이한 게 은행 근무하셨던 분들보다 아파트에 1, 2년이라도 근무하신 분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 부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제 채널을 신입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회계 쪽, 이런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공동주택 쪽도 뭔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격리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아이를 낳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럼 사실은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젊었을 때는 저는 아파트 격리를 권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런 민원들이 뭐 항상 겪는 건 아니지만, 민원들을 겪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멘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아파트 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20대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약간 나이가 어리면 좀 쉽게 보는 경향도 있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40대, 50대 이렇게 주충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격리분들도 대부분 40대, 50대, 30대 뭐 또 후반이나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경력이 좀 단절되셨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좀 칼출근을 하고 싶다. 이런 장점. 그리고 나는 월급을, 왜냐면 회사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월급을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는 월급을 못 받으면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약간 중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들 아파트가
돈을 못 받으면은 그 나라는 망한 거라고 약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무너지지도 예, 않을 맞아요. 뿐더러. 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뭐 40, 50대까지 어떤 분은 60이 넘어 촉탁으로 하시는 격리분도 한두 분 정도는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월급을 따박따박 줘요. 밀리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잘하면은요. 300 넘는 격리들도 요즘은 좀 흔해요. 그래요. 뭐 아주 나다기보다 큰데 이런 데는 250은 거의 좀 많이 넘고 아주 작은 데 아니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본인이 일만 잘한다면 그렇게 잘릴 일은 거의 없고요. 칼출근, 칼퇴근 요게 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하나란 TV 여기 나오면서 그 격리의 한 종류가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집합 건물을 상가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직종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직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만약 이 세상에 격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계가 우리 어떤 그 이해 관계자들이 그 회사를 판단하는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회계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회계를 세우는 게 격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회계가 없다 그러면, 그 격리가 없다 그러면 회사가 바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안주인이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업무나 이런 게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이제 격리가 굉장히 약간 폄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격리가 경영하는 그런 쪽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격리란 이름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격리 그러면은 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격리의 뜻을 찾아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이렇게 이쪽 계통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나중에라도 또 일반 격리나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주택 격리나 모두 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회사에 없으면 안 될 존재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일반 격리보다는 아파트 격리나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렇게 상가 격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쨌든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대신에 갖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자꾸 뒤처지고 후퇴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히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판도라 격리실무의 판도라님? 하고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